2002년 한일 월드컵, 그 찬란했던 순간의 비하인드 스토리.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의 순간을 되새기며 숨겨진 이야기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제4위 벽을 넘어선 4강 신화의 주역들, 그 중에서도 홍명보 선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참담한 패배의 기억. 먼저 2002년의 영광을 이야기하기 전에 4년 전인 1998년 프랑스 월드컵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 대표팀은 네덜란드를 상대로 0에서 5라는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의 압도적인 기량과 체력 앞에서 한국 선수들은 무기력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경기 내내 공을 쫓아다니기만 하다 결국 포기한 듯한 모습은 축구 팬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점수 차이를 넘어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쯤 세계 축구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암흑기의 연속, 희망은 보이지 않고 프랑스 월드컵 이후에도 한국 축구의 암흑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9위라는 초라한 성적에 그쳤고 같은 해 열린 레바논 아시안컵에서도 3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숙적 일본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8강 진출, 레바논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한국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이들이 한국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고 일본은 16강에 진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축구 성적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자존심과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승부수, 거스 히딩크 영입.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외국인 감독 영입이었습니다. 후보 1순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우승을 이끈 에메 자케 감독이었지만 그가 고사하면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였습니다. 히딩크 감독 영입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장기 합숙입니다. 이는 당시 한국 축구계의 관행을 완전히 뒤엎는 요구였습니다. K리그 구단들의 반발은 물론 선수들의 사생활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그럼에도 히딩크가 이런 조건을 고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전력이 열세인 한국 대표팀이 강팀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직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한국 축구계에 만연한 위계질서와 일부 고참 선수들의 일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히딩크 감독이 주목한 인물이 바로 홍명보 선수였습니다. 실력은 세계 정상급이지만 팀 분위기를 좌우하는 독불장군 스타일의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히딩크는 처음에 홍명보를 대표팀에서 제외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천수의 명보야, 밥 먹자, 일화의 진실. 히딩크 감독의 개혁 의지는 명보야, 밥 먹자, 일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이는 이천수의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히딩크 감독이 미리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어린 선수였던 이천수에게 고참인 홍명보에게 반말을 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이 한마디는 대표팀의 충격파를 몰고 왔습니다. 최진철은 이천수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송종국은 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딩크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서열 문화를 타파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팀워크를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홍명보, 영웅인가 역적인가? 히딩크의 개혁에 힘입어 한국 대표팀은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연파하며 4강에 오르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그러나 4강 진출 이후 벌어진 일은 히딩크 감독의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스페인과의 8강전에서 승리한 후 일부 선수들이 밤새 술판을 벌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중심에 홍명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히딩크 감독은 우리의 목표는 4강이 아니다. 적어도 나의 목표는 우승이라며 경로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내내 팽팽하게 맞서던 한국은 후반 30분 결정적인 실점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실점의 시발점이 바로 홍명보였습니다.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해 미카엘 발락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 패배로 한국의 월드컵 여정은 끝이 났지만 많은 이들은 이 경기의 실패 원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강 진출이라는 대업을 이뤘다는 자부심에 취해 그 이면의 문제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재평가의 시간. 이제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명보는 정말 4강이 영웅인가? 아니면 결승 진출을 좌절시킨 역적인가? 그의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이 팀을 4강으로 이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이 팀의 규율을 흐트러뜨리고 궁극적으로 패배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축구계 전반에 만연한 문화적 문제, 즉 위계 질서와 권위주의, 그리고 안주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뿌리 깊은 문화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축구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실력과 규율, 개인의 재능과 팀워크의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월드컵 4강 신화에서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일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제는 4강을 넘어 결승, 그리고 우승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혁신을 통해 한국 축구는 더 높이 비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의 기적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2년 이후의 한국 축구 변화와 도전.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 이후 한국 축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만큼 기대치도 높아졌고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한국은 16강 진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토고를 2-1로 이기며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프랑스의 1-1 무승부, 스위스의 0-2 패배를 기록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2002년이 영광을 재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컸지만 동시에 4년 전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허정무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16강 진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스를 2-0으로 꺾고 아르헨티나에 1-4로 패했지만 나이지리아와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비록 16강에서 우루과이에 1-2로 패했지만 원정 월드컵 첫 16강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한국 축구에 큰 좌절을 안겨준 대회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러시아와 1-1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알제리에 2-4로 패하고 벨기에에 0-1로 패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특히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과 전술에 대한 비판이 거셌고 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그의 행동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신태용 감독이 지휘를 맡았습니다. 스웨덴에 0-1로 패하고 멕시코에 1-2로 패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2-0으로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비록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꺾은 것은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과였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가장 최근에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은 파울로 벤투 감독하에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우루과이와 0-0 무승부, 가나와 3-2 승리, 포르투갈과 2-1 승리를 거두며 조 2위로 16강에 올랐습니다. 16강에서 브라질에 1-4로 패했지만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선수들의 투혼과 벤투 감독의 전술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변화하는 한국 축구의 모습. 2002년 이후 20년간 한국 축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해외 진출 선수들의 증가입니다. 박지성, 이영표를 시작으로 기성용, 손흥민, 황희찬 등 많은 선수들이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며 한국 축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경우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축구 스타일도 변화했습니다. 과거 체력과 투지를 앞세운
전사 축구에서 벗어나 기술과 전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세계 축구의 트렌드 변화와 맞물려 있으며 한국 축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아시아 내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국내 리그의 경쟁력 강화, 유소년 육성 시스템의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2002년 위 교훈을 되새기며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축구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성공을 바탕으로 한국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의 문제점들, 특히 팀 문화와 관련된 이슈들은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홍명보 선수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축구 전반의 문화적 문제를 대변합니다. 위계 질서, 권위주의, 안주하려는 태도 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여러 차례의 월드컵을 거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전, 한국 축구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월드컵 본선 진출을 넘어 매 대회 16강 이상의 성적을 내는 것, 나아가 8강, 4강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전술적 발전과 함께 정신적인 성장도 필요합니다. 2002년의 4강 신화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의 투혼, 히딩크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온 국민의 열정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의 정신을 되살리되 과거의 문제점은 개선하며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합니다. 결론, 대승과 혁신의 조화. 2002년 월드컵은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명보를 비롯한 당시 선수들의 투혼과 헌신은 계승화돼 팀 문화와 시스템은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한국 축구는 과거의 영광을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최고의 팀들과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2002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힘과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는 밝습니다. 재능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고 축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랑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자기반성과 혁신, 그리고 세계 정상을 향한 담대한 도전 정신입니다. 2002년의 기적을 넘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